와인킹 너 임마 그만 마셔, 과음하지마, 값지고 고귀한 경고를 제게 해주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와인킹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와인들을 직접 맛보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들만 골라서 용산의 와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벌써 수십만 명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리고 이 와인 수입사 분들이 대부분 혼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경영 형태의 영세업체 분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제가 딱히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소개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와인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막상 이렇게 되니까 수입사분들도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수입사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같이 서로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께서 요즘 저와 제 직원들에게 하소연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2026년 11월부터 시행하는 주류경고 안면표시 정책에 대해서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이 주류경고 안면표시 정책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처음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최초의 K 규제죠. 이게 정말 필요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인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술은 조심해야 할 대상이 맞습니다. 제가 술을 다루고 술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술을 안 드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계속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술 안 드시는 분께서 혹시라도 술 선물을 받으시면 용산 아이파크몰 3층 와인무로 제게 갖고 오십시오. 건강에 딱히 좋지도 않은 술 제가 여러분 대신 마셔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더라도 적당히 드실 것을 저도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과식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술은 과음하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사실 이게 안 좋다고 하는 걸 꼭 안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과음이 안 좋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남들한테도 과음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는 해요. 근데 막상 저는 가끔씩 과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구차한 핑계를 대자면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맛있는 술을 같이 즐기다 보면 너무 행복해져서 사실 좀 지나치게 마실 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너무 구차한 변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에서 이런 주류 경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와인킹 너 임마 그만 마셔, 적당히 좀 마셔, 과음하지마, 이렇게 말이죠. 값지고 고귀한 경고를 제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류 경고 정책 자체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주류 경고 정책, 저 와인킹은 지지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정책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 시행의 정도가 너무 과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곤란해집니다. 과식과 과음이 안 좋듯 정책 시행의 정도도 너무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유익한 잔소리도 너무 들으면 오히려 안 듣게 되잖아요. 혹시 저만 그랬나요?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사자성어 있죠. 과유불급. 지나치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 이번 경우가 딱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처음으로 시행하는 강력한 K 규제인 주류경고 안면표시가 11월부터 제대로 시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구매하시는 술병들이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술병 앞에 전부 이런 하얀 딱지가 붙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이면은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술병에는 11월부터 전부 다 이런 하얀 딱지가 붙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은 주라기월드의 조승원 기자님이 찍으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다양한 술병을 수집을 하려면 몇 년 가지고 안 되거든요. 평생 수집을 해오신 거예요. 2026년 11월부터는 수백만 원짜리 맥켈란 위스키 병에도 이런 하얀 딱지가 앞에 붙고 수백만 원짜리 레미 마르탕 루이 13세 그랑 샹파니에도 이런 하얀 딱지가 붙어야 합니다. 매년 전 세계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레이블에 넣어서 귀한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샤또 무똥고실드 5대 샤또 중 하나입니다. 이런 너무나 귀한 레이블에도 이런 하얀 딱지를 붙여야 합니다. 한 병에 3-4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계 최고급 와인인 로마네 꽁띠, 들라 로마네 꽁띠에도 이 하얀 딱지가 꼭 붙어야 합니다. 로마네 꽁띠, 들라 로마네 꽁띠는 다 마시고 난 뒤에 버리는 빈병 자체도 해외에서는 병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와인이 한 병에 몇 천만 원씩 하는 워낙 귀한 와인이다 보니까 빈 와인병조차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팔리는 겁니다. 이런 술들은 그냥 마시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수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수집의 대상이 되는 와인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주류경고 안면표시 규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나간 김에 술을 한두 병 사오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아예 일부러 술을 사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리고 술 사러 나간 김에 더 자주 더 길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겠죠. 이왕 나갔는데 술만 사서 돌아오기엔 돈이 아깝잖아요. 국민 각각의 시간과 재화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내 여행객들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내수 시장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포를 갔다가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맛집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주말인데도 목포 시내에는 관광객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짠했거든요. 그런데 주류 경고 안면 표시 정책을 시행하면 그나마 이런 곳에 여행을 가던 국내 관광객들마저도 더 많이 해외로 나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비싼 술들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술을 안 사시게 될 거예요. 이상한 딱지가 술병 앞에 붙어 있는데 이런 술들을 누가 사겠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비싼 술들은 외국에 나가서 사오세요 라고 국민들 등을 떠밀게 되는 셈입니다. 외화 유출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안 그래도 옆나라 일본의 주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고가의 주류를 사오시는 분들이 이미 많습니다. 근데 올해 11월부터 K 규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물밀듯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쏟아져 나가서 술을 사오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분들도 아무리 근사한 도자기에 담긴 전통주를 발견한다 한들 이런 하얀 스티커 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술들을 비싼 가격에 선뜻 구매하기가 꺼려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주 산업 이미 어려운데 이 정책을 시행하면 앞으로도 더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전통주 업체만 예외로 해줄 수도 없겠죠. 국내 전통주 업체의 편의만 봐주면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로 국제무역협회의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반면에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등의 저가 희석식 소주와 카스, 하이트 등의 대기업 맥주는 별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주 맥주는 그냥 마시지 그 병들을 수집을 하시진 않잖아요. 희석식 소주와 대기업 맥주 저도 잘 마십니다. 참이슬, 빨간 뚜껑 좋아해서 잘 마시고요. 한라산 소주 특히 좋아합니다. 소맥도 즐기고요. 전 사실 와인 전문가이기 이전에 그냥 술을 좋아하는 인킹이 형이거든요. 올해 11월부터 이 K 규제가 시행이 되면 저랑 같이 일하시는 영세 수입업체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시겠죠.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여러분들께서 사서 드실 수 있는 술은 참이슬, 처음처럼, 카스, 하이트 이 4가지에 집중이 될 겁니다. 주류의 다양성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우리나라에 딱 4가지만 남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떡볶이, 냉면, 순댓국, 비빔밥 이 4가지 음식만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음식을 먹으려면 굳이 외국에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K 규제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이 경고 문구를 붙이면 판매 단가가 올라가요. 비용을 들여서 레이블을 프린트를 하고 인력을 고용해서 이걸 하나하나 병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레이블이 저절로 생겨서 슝 하고 날아와서 병에 딱 하고 저절로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병에 이 레이블을 붙일 자리조차 마땅치가 않으면 전면 레이블 자체를 새롭게 제작해서 생산자가 붙여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업체, 생산업체, 유통업체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께서 지불하시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병은 못생겨졌는데 가격은 되려 올라간다? 누가 사 마시겠어요? 그 돈으로 소주랑 맥주 계속 사 마시겠죠. 주류 경고 문구를 글로만 쓰지 않고 그림으로 픽토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임산부나 음주운전 표시를 그림으로 한 거 이런 걸 픽토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눈에도 아주 잘 들어오고 의미 전달도 확실히 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11월부터는 모든 병에 앞에다가 붙이는 게 의무화된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대단한 수집가도 있으십니다. 아주 귀한 술들을 열심히 사서 수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제도 그런 분을 한 분 만나 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일을 잘 해왔고 국민들도 열심히 일한 덕분에 국민소득 수준이 엄청 높아져서 이런 수집가 분들이 늘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술들을 수집을 해서 수집 규모가 커지면
이 수집된 술들은 경매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매가 이미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사실 이런 주류 경매는 홍콩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프랑스에서 주류 경매에 여러 번 참여해서 귀한 와인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얀 딱지가 붙은 술들이 질비한 컬렉션이라면 대체 이걸 어느 나라에서 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류 경고, 안면 표시, K 규제가 해외 수출의 가능성은 완전히 막아버리고 국내 소비자들은 전부 외국 나가서 술 사오라고 하는 국부 유출 장려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정책의 시행 목적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레이블에 씌워져 있잖아요. 과도한 음주와 임산부 음주, 음주운전, 이 세 가지를 규제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주량 추세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나라 음주량은 2016년부터 10년째 하강하고 있어요. 딱 한 번 2022년에 음주량이 살짝 늘었었는데 이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신나서 1년 동안 술을 막 마셨다가 2023년부터는 다시 정신 차려서 술 너무 많이 마셨네, 술 좀 적당히 마셔야겠다 하고 다시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10년째 음주량이 줄고 있는데 10년 동안 거의 10%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셔도 요즘은 옛날처럼 과음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일찍들 귀가들을 하고 술집도 일찍 문을 닫죠. 저도 집에 일찍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술 약속이 있다면서 대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고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근데 제가 늦게까지 같이 술 마실 사람들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지인들이 더 이상 늦게까지 저랑 같이 술을 안 마셔줘요. 이처럼 국민들이 알아서 술을 적게 마시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다가 고강도의 새로운 규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유인 임산부 음주에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임산부 음주 통계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소비하는 무알콜, 논알콜 시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알콜은 알코올이 전혀 없는 거고 논알코올은 0.몇% 정도로 아주 약간 포함되어 있어서 좀 다른데 통계 숫자는 함께 잡힙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알콜, 논알콜 시장은 약 10년 전인 2014년에 81억 원이었다가 5년 전인 2021년에 200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인 2023년에 거의 600억 원 규모가 돼서 추가로 3배를 더 성장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7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이에 기반해서 추론을 해보면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임신 기간 동안에 술을 대체할 음료를 이미 찾아내서 이를 점점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용산 아이파크몰 3층에 와인무에서 일을 보고 있으면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무알콜 와인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었어요. 보면은 임산부분들이시더라고요. 이처럼 대한민국 임산부분들이 술을 매우 조심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굳이 여기다가 고강도의 새로운 규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인 음주운전 한번 볼까요? 음주운전자 수치는 2008년부터 해서 거의 20년 동안 줄고 있어요. 이건 정말 고무적입니다. 20년 동안 우리 정부와 국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음주운전자 수치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정부도 참 잘하고 있고 우리 국민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자가 너무 많기는 해요. 1년에 0건으로 확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나 줄어들었으면 엄청 많이 줄어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이렇게 쭉쭉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굳이 여기다가 고강도의 새로운 규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나쁜 수치가 보이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 자체는 20년 동안 3분의 1로 줄었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2015년에 음주운전 재범률이 44%였는데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년에도 43%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했던 사람 2명 중에 1명은 10년 전에도 음주운전 재범자가 됐었고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 2명 중에 1명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주운전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해서 누군가를 심하게 다치게 해도 95%의 확률로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나고 설사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감옥에 몇 년 있다 풀려나거든요. 이러니 누가 음주운전 재범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음주운전은 습관인데 우리나라에선 처벌까지 약하니까 술 먹고 또 운전대를 자연스럽게 잡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음주운전을 하게 될까봐 저는 아예 차가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을 즐겁게 이용하고 있죠. 어제도 마을버스 타고 일반 버스로 갈아탔다가 구독자분들 한 30분 만난 것 같아요. 어제 만난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대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친구랑 술 마시다 들어와도 제 아내는 최소한 음주운전 걱정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아내의 걱정을 덜어주다니 제가 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죄송합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수십 년에 달하는 징역형에다가 고액 벌금뿐만 아니라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사람, 그 사람에게 술을 판 가게 주인, 그리고 동승자까지도 처벌을 하고 사회적 낙인도 아주 강력하게 지킵니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자는 사회적 커리어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폴란드 아시죠? 폴란드는 음주 수치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아예 음주운전자의 차량 자체를 몰수해버립니다. 차를 아예 뺏어서 음주운전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화끈하죠. 음주운전 했던 사람 2명 중 1명은 다시 음주운전 재범자가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라면 괜히 잘하고 있는 일반 애주가들의 비싼 술병에 하얀 딱지 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폴란드처럼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해버리는 건 어떨까요? 차가 없으니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을 할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차를 뺏는 대신에 음주운전자의 가정의 마음의 평화를 선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의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안전을 선물해 주는 거고요. 전 세계 최초의 주류 경고 안면 표시 K 규제를 시행해서 득이 되는 점이 많아진다면 저도 납득을 하고 막 호응을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텐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일반 소비자들과 애주가, 수집가들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면서 영세업체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은 술을 사오게 장려하는 국부 유출의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후면 레이블이나 측면 레이블의 여태까지처럼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경고 문구를 기재해 왔던 걸 유지하고 대신에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026년 11월부터 세계 최초의 주류 경고 안면 표시 K 규제를 과연 시행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인킹이었습니다. 빠빠